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주 열린광장의 정재성 이주승입니다. 오늘은 충주 전 지역위원장이신 김경욱 차관님을 모시고 충주 민주당의 길을 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질문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예. 요즘 하는 일은 최대한 많은 우리 시민분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총선 패배한 이후에 낙선 인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형식적으로 낙선 인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시민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뭐 또 앞으로의 저희 계획에 대한 부분도 보여드리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충주의 읍면 지역에 마을이 353개가 있습니다. 이 353개 마을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한번 다 방문을 해보자, 이런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내 경로당들 쭉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 인사도 드리고, 또 요즘은 이제 10월 들어서는 그 면민체육대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들 또 빠지지 않고 찾아가서 또 인사를 드리고, 최근에는 주로 김장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김장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김치 담그는 전문가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정 의원님 마을도 신리면 원평 마을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안 계셔서 제가 전화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아마 청주에 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MBC 충북에서 시사기획 창의라는 토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부 내륙선 철도 준공 관련한 토론을 한번 최근에 나갔었고요. 오늘은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해서 이제 다른 세 분의 전문가들하고 제가 4명이 패널로 참석을 해서 이제 청주공항 또 더불어서 우리 충북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시간짜리 토론을 하고 막 도착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방송을 막 하고 왔기 때문에 분장이 그대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도 바르고 뭐 눈썹에 까만 칠도 칠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이런데 보일지 모르겠네요. 좀 더 이쁘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립스틱은 좀 많이 지워졌어요. 그렇군요. 예. 요즘에 느끼시는 그 민심은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민심은 이제 저희 쪽 입장에서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한마디로 긍정적입니다. 많은 지금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실망들 하시고 또 충주시정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충주 바닥 민심을 굉장히 이제 보수 일변도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 지난 총선에서도 저희가 전체 2,600표를 졌는데 표 차이가, 근데 시내에서는 이겼습니다만은 읍면 지역에서 4,300표를 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저희와 반대쪽 보수세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다녀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팽팽하거나 저희 쪽에 대한 지지세가 적지가 않은데, 다만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반대쪽 당에서 시장 국회의원을 독식을 했기 때문에 또 길을 피지 못한다 그럴까요? 숨깁니다, 저희 지지자들은. 그러면 이제 여럿이 있을 때는 표를 안 내다가 저하고 둘이 이렇게 있게 되면 손을 꽉 쥐면서 나도 지난번에 찍었었어, 뭐 열심히 해, 이런 분들이 겉으로 보면 표가 안 나는데 실제는 많이 계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직화하고 그분들 힘을 더 내실 수 있게 우리 이제 지역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서 그런 민심이 좀 많이 작용했을까요? 이제 더 커졌겠죠. 근데 분명히 밑바닥에 오래전부터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도 당연히 많고요. 이제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정치적인 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그런 폭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 또 하나는 이제 바닥 경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우리 코로나 때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우시고 또 농민들도 어려우시고,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체 세력 민주당이나 이제 뭐 특히 충주의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께서는 행정공무원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을 하시게 됐습니까? 이제 제가 공무원 생활을
만 30년에서 4달 모자라게 했어요. 29년 이제 8개월인가 이제 생활을 했고요. 중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 쭉 근무를 했었는데, 네, 당시 그 충청북도 대지는 충주시에서 그 중앙부처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실무공무원부터 뭐 시장 군수님들, 그다음에 이제 이시종 지사님이 특히 당시 이제 국토교통부에 많이 방문을 하셨는데, 뭐 늘 오시면은 저희 방에 들러서 차도 마시고 가시고 이런. 그다음에 제가 그 국토교통부 내 충주 모임, 충북 모임에 뭐 전체적인 리더 역할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현역 차관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외 출장을 갔는데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청와대 인사비서관한테. 근데 이번에 총선에 나와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그 이제 합의가 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전화인데 아이고 저 들어가서 정리할게요. 이러고 이제 들어왔더니 뭐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그렇고 권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뛰어보는 게 어떠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해서 충북의 민주당 여러 어르신들이 추천을 하신 것 같고, 직접적으로 당에서는 윤호중 인재영입위원장께서 청와대 쪽에 아마 차출, 뭐 인재영입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바로 그 이틀 뒤에 사표를 내고 그 다음 날에 입당을 하고 중앙당에서 영입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충주로 오게 됐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정치를 생각하고 계셨고 어떤 정치를 하고 싶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행정공무원이 이렇게 정치 쪽에 뛰어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제가 한 30년 그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인생 2막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시점이었고요. 이제 또 하나 계기라고 하면은 제가 한 40 정도 될 무렵에 그 청와대 근무를 했었어요. 행정관으로. 당시 노무현 정부 막 참여정부 출범할 때 들어갔었고, 어떤 업무를 맡았냐면은 지금 우리 두 분이 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 청와대 수석들, 보좌관들을 인터뷰하는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젊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적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도 하고, 그래서 당시 뭐 반기문 외교보좌관 이런 분들도 인터뷰를 해봤고요. 근데 정찬용 인사보좌관이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남자가 나이가 50이 되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국가, 사회를 위해서 뭘 하는지를 생각할 나이가 됐다. 자기는 그런 신념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한번 기여를 하면 좋겠다. 근데 두 번째는 제가 그 국토교통부에 있으면서 맡았던 업무가 지역 균형 발전이나 그 뭐 수도권 억제, 그다음에 지방 발전 이런 업무를 많이 맡았었는데 아주 현실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한번 기왕이면 내 고향에 가가지고 어떤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인생 2막의 제 설계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뭐 아직까지 순항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뭐 이미 하신 말씀 중에 네. 뭐 의미가 담기긴 했는데, 그래도 나 김경욱은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실까요? 이 정치는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정치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충주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뭐 시장이나 뭐 시의원 이분들은 우리 충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부분을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 같으면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 뭐 이제 그 모습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보수적인 사람 같으면 야 실력대로 약육강식의 사회가 맞는 사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나누는 사회가 맞는 사회야, 약자를 보호하는 이제 이런 것 등등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고, 발전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리더의 역할은 정치적인 결단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굉장히 어떤 비전을 달성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시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어떤 힘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밀고 가겠다 하는 거가 있어야지 이제 제대로 된 정치인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주변에 보면은 어떤 정치라는 거를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보든지 내가 어떤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얻은 자리를 굉장히 엔조이 한다 그러죠. 즐기고 나는 이런 지위에 있는데 너무 행복해 이런 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고 이 어려운 과정을 참고 하는 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내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마지막엔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게 이제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죠. 너무 교과서적인가요? 네, 아닙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의 정치 철학에 영향을 미친 뭐 철학자 내지는 정치인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제 제일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제가 이제 한참 초임 과장 시절에 그분을 청와대에서 모셨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탈하신 분이고 저희 같은 이제 당시 한 20살 차이 가까이 나는 사람들 이렇게 스스럼 없이 대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분이었었는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롤모델이라고 볼 거고요. 근데 이분이 살아오신 거 보면은 딱 그거예요.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그때 이 동서가 막 분할되고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고 할 때 내가 부산에 가서 출마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씨를 심겠다. 뭐 그게 이제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인 거거든요. 근데 쉬운 길로 가서 뭐 국회의원 몇 선 쌓고 이런 분이 아니고 두 번째는 그게 자기가 불리하더라도 이렇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우리 DJ 대통령 또 뭐 반대당으로 가셨지만 YS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떤 권력을 진 사람이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을 하는 건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분연히 일어나 가지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끈 분이거든요.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특히 요즘과 같은 엄중한 다시 이제 옛날에 권위주의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는 이제 반드시 그런 정치인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주 민당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지역위원장하고 선거를 치르면서 그때 느끼셨던 충주 민당의 현실은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잘 모르고 내려왔죠. 제가 정치를 많이 이제 한 게 아니라 행정 공무원을 쭉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안다고 생각한 게 국회 상대를 많이 해봤어요. 중앙부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 가서 입법 과정이라든지 뭐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막 붙어 있던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려운 입법도 몇 개 해보고 큰 프로젝트들도 담당을 해서 해보고 그래서 이런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지역에 가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이 지역 정치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어떤 구도, 그 뭐 여야 간의 이런 부분들, 또 생업의 문제들, 여러 가지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초보자로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고 제가 잘 대응도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패도 봤던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쌓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에 조금 더 스며들고,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치 과정이나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고, 또 거기서 역할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뭐 보완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자신만만하게 왔다가 엄청 혼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에서도 뭐 이렇게 아쉽게도 그 선거에 낙선을 하셨는데 그거 겪으면서 다시 충주 민심이나 이런 그런 거하고 뭐 충주의 인물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충주에 와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저도 많이 듣고 우리들도 뭐 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 당세가 약하고 민주당에는 뭐 저쪽 당에는 굉장히 뭐 열심히 하는데 이쪽에는 인물도 많이 없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한 15년 정도 아니면 더 이상 그 반대당에서 독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자리, 뭐 시장 자리.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이 당원들의 능력을 배양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의원이 그동안 한 절반 정도, 10년 정도가 있었다고 치면은 그 보좌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 그 보좌관이 뭐 2명, 뭐 비서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앙 정치도 경험을 하고 선거도 체계적으로 경험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쭉쭉쭉 쌓였을 거고 또 시장을 했었다 그러면은 많은 뭐 시정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은퇴해서도 들어왔을 거고 또 우리 시 관련된 여러 가지 공기업이나 관련 분야들 뭐 또 관변단체 협회들의 이걸 운영해 보는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그런 과정에서 어째 뭐 경제적인 토대도 어느 정도 쌓였을 거고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독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민주당의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은 그런 능력 배양할 기회가 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보좌관 생활도 해보고 뭐 시의원 하셨지만 우리 의원 생활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뭐 단체도 많이 담당을 해보고 뭐 우리 뭐 시 관련된 공기업도 운영해보고 이런 분들이 많으면 짱짱할 텐데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선거 한두 번의 선거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거를 승리를 하면은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저희 능력이 막 배양되고 하면서 강한 민주당이 될 텐데 그래서 막 스스로 이렇게 자책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한번 똘똘 뭉쳐가지고 다음 선거는 뒤집어서 우리도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거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전반적으로 발전을 해보자 하는 게 진짜 컨센서스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이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네.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전에 처음 내려오셨을 때 네. 약간 긴장하는 듯한 이면에 자신감 있어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스펙 좋고 인물 좋은 분이신데 그래도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민주당 바람도 좋았는데 이번 선거에도 역시 다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민주당이 올렸는데 충주는 졌습니다. 그에 대한 패인을 혹시 스스로 내리신다면 말씀해 근데 뭐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패인을 분석하자 그러면은 이제 후보인 제가 이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준비가 부족했다.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또 우리 진보당하고 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 전체가 준비가 부족했다. 뭐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후보로서의 그런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제가 부족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했어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용기를 잃고 방황을 했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뼈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우리 뭐 당원들이 왜 똘똘 뭉치지 못했냐.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각 이제 뭐 개파면 개파, 캠프면 캠프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 부분이 좀 저희가 이제 당내 경선을 하면서 경선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일정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경선이 다 끝나자마자 본선 중간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합이나 이런 기회도 없었던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좀 잡으려는 노력이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부족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읍면 지역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거기도 이렇게 미리미리 저희가 다니면서 조직화를 했으면은 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를 하고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더 저변으로 스며들고 하는 거를 우리 지역위원회 전체가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부터도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한두 명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이렇게 나는 진보 성향을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인데 숨죽여 있는 분들이 각 경로당에서 소리를 내시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용히 있습니다. 반대 사람들이 막 엉터리 소리를 해도. 근데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을에 한 40%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반론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로 몰라요. 누가 지지자인지.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조직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선거라는 게 출발이라는 게 내부 결속력 이게 먼저 이루어진 후 출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 결속력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리더들이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 지역위원회 내에 후보를 하셨던 분들, 또 현역 시의원들, 전직 시도위원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좀 뭐랄까 서로 신뢰나 믿음감이 있어야 협력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만나가지고 저 사람의 어떤 내심이나 이런 거 술 한잔 하면서도 서로 나눠보고 이제 서로 이제 안 만나다 보면 자꾸 불신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그 이벤트 같은 거를 자주 만들어야 되고요. 당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들 또 공식 비공식적인 거 통해 가지고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네, 소통과 신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준비 부족 맞는 말씀 같은데 근데 많은 당원들이 우리 차관님께 서운해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어떤 점인지 혹시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닐 거고요. 이제 제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도 이제 처음에 나타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낙하산 비슷하게 떨어진 거고 어찌 됐든 근데 그건 중앙당에서 결정을 한 거고 저는 이제 거기 따라서 내려온 거긴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또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인천공항으로 가게 된 거 또 가서 또 바로 계속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또 약간의 그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송영길 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지역위원장 대행이 바뀌는 부분 그 이후에 다시 제가 용기를 잃고 아이고 정치를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 다시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가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당원들이 이제 반대 상황에서 얼마나 미울까 그 미움을 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잘 이해를 하고 다시 이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너무 미워만 하지 마시고 이참에 우리 서운해하시는 당원님들께 사과든 내지 당연히 100번 사과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서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또 힘을 합치면 좋겠고 제가 이제 지역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같이 참여하고 활동하고 우리 노석일 지역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다음 선거는 반드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를 가지면 좋겠고 이제 저도 기여를 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정리가 됐지 싶은데요. 그래도 지난 총선에서 가장 이게 뼈 아팠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습니까? 이제 많은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이제 김어준 염소는 어렵다 나갔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충주 같은 곳은 이권의 카르텔과 싸우고 있다. 너무 이제 국힘 쪽에 시장 국회의원 오랫동안 독식해가지고 이해 공동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국힘 의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안 하냐. 그게 이제 일견 물론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분들은 자기 사적 이익과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의원을 하든 거기 캠프에서 활동을 하든 나한테 베니핏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잃기 싫은 게 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증거를 댈 수 없지만 꽉 짜여 있습니다. 충주는. 그래서 그게 다시 도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바꿔줘야 되는, 흔들어야 되는 이유고 재편을 해야 되는 이유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잡히면 우리 편이 주로 이해구조를 짜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누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회를 갖고 좀 공정한 사회가 충주에서도 돼야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권의 카르텔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그쪽 시의원들이 막 낫을 들고 플래카드를 자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실하니까 그러겠습니까? 자기 위험 부담을 하면서 그거는 내가 이거 우리 의원이 낙선하면 나는 개인적으로도 큰 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이념으로 뭉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서운 상대편을 상대해서 이기려면은 저희 나름대로 많은 준비와 또 뭉치는 단결력과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지난 총선에 뭐 우리 후보들 또 열심히 뛴 각 캠프 관계자, 우리 캠프 관계자의 책임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권의 카르텔과의 어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깨야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조금 더 뭉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있고, 그렇게 되면 충주민주당이 충주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어떤 이제 힘을 배양해야죠. 힘을. 근데 저희가 이제 2018년 시장선거, 2020년 국회의원 총선, 2024년 총선은 이겼어야 되는 선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후보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제일 크게는 저런 카르텔 내지 공고해진 저쪽에 세력이라 그럴까 이걸 깰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깰 힘을 배양을 하면 좋겠다. 그런 힘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조직을 들 수 있고요. 저쪽은 뭐 조직이 짱짱하게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 대항할 수 있는 이제 조직을 짜야 될 것 같고, 또 보다 많은 당원들이 참여를 이끌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권리당원이 약 3,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제 활동하는 당원 수를 150명 내지 200명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선거 때가 되면 그 중에 한 1,000명 이상은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제 다음 지방선거는 캠프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뭐 시장 캠프, 뭐 도의원 캠프, 이 사람들이 한 캠프당 수백 명씩 와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 아는 사람 지역들. 근데 그런 조직력이 동원이 안 돼요. 옛날 지방선거도 보면은 뭐 캠프별로 몇 명이 뭐 10명 이내가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그리고 이분들이 왜 숨어 있느냐, 당원들이. 아까 그 읍면에 있는 분들도 당원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좀 밀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경로당에서 왕따가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라이온스 클럽에서 탈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치적 소신을 밝히면.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준까지 저희가 분위기도 잡아주고 조직화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다음에는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을 줘야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 요새 저렇게 활발히 움직이고 뭉치는 거 보니까 다음에는 저쪽이 될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이미 말씀 중에 민생 행보를 하시면서도 느꼈지만 2년 후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시장 출마하십니까? 그 답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지방선거 총선 그 이후 모두 포함해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싶은 거고요. 어디 출마할지 이거는 후보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원과 시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서로 간에 열심히 하고 나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여론이 잡힐 거로 보고요. 우리 당원들 또 이제 저희를 지지하시는 시민들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나오는 거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로는 지난번에 지역위원장 후보로도 이제 지원을 하셨었는데 지역위원장은 총선 출마자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도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그런가요? 예.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지난번 이제 지역위원장 선거할 때는 저도 응모를 했었고요. 모두 네 분이 응모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노승일 위원장, 또 남준홍 교수님, 박준원 총장님, 이제 네 명이 중앙당에 가서 면접을 봤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경선 과정 없이 이제 지역위원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뭐 절차상의 이 신청 같은 건 해봤습니다만은 당의 결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이제 상황으로 수용을 한 거고요. 당시 뭐 지역위원장을 맡을 사람은 뭐 총선
출마 예정자라 해야 되고 뭐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어요. 그냥 저희 충주 지역위원회 민주당을 맡아서 이끌 사람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인딩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뭐 당원들 뜻에 따르겠다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더 줍지 않겠습니다. 현 조기련 시장 12년을 평가해 주십시오. 그 최근에 그 어떤 삶이면에 가서 노인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조기령 시장을 만나서 이분이 이제 바른 말을 막 하는 분인가 봐요. 당신 그 퇴임할 때 난 뭘 해놨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나갈 거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조 시장 입장으로 12년 끝나고 나갈 때 퇴임사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보면 대가 없이 시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가 없다는 거는 큰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흠이 없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대가 없이 하는 방법이 뭔지 공무원 하는 방법이 뭔지는 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밑에 국장들이 이거는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탁 따라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갑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시장을 둡니까? 그냥 국장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지.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은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시장을 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 헌신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제 대단히 아쉽다. 그래서 많은 충주 시민들이 뭐 한개 모여 내지는 아이고 저 시장 바뀌어야지 충주시가 발전하지 이런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12년 더 확대하면은 15년 정도 국힘 쪽에서 시정을 맡았던 거에 대한 대단히 큰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 반드시 바꿔가지고 그 충주시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충주 발전을 말씀하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충주의 현안의 인구나 산업 그리고 관광, 문화, 예술 이런 분야의 산재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혹시 충주 발전을 위해서 유 차관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하고 어떤 것들을 차례대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중앙부처 근무할 때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걸 설명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근데 충주시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산업단지 담당한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야 공무원들 제가 좋은 점수를 못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그 시장의 관심이 산업단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 시장님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면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일자리가 생기면은 고용이 창출되고 충주시 인구가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도시가 아니고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돼요. 살고 싶은 도시는 제일 큰 게 경제적입니다. 소득이 높은 도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충주시의 산업정책 방향은 당시 우리가 그 서충주 신도시, 기업도시 하면서 중앙에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 충주는 인건비가 쌉니다. 충주는 노사분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을 유치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소득이 오를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충주의 젊은이들한테 많은 월급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나는 충주에 가서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충주 산단의 근로자들이 연봉 4천, 5천 이렇게 받으면 난 한 7, 8천 줄 수 있는 기업이야.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오게끔 만드는 그런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고소득 기업,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 엮여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 기업들이 여기 오기 위해서는 아주 고급 인력들이 와서 살만한 도시가 돼야 돼요. 그 고급 인력들이 와서 살만한 도시는 역사, 문화 이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문화적으로 풍부한 도시라 해야 되고 안전한 도시라 해야 되고 품격 있는 도시라 해야 되고 이런 도시는 내가 정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도시가 될 때 그런 고급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유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점 자체를 높은 소득을 올리는 도시 이걸 만들려면은 산업 구조 쪽에 개편이 돼야 되고 고소득을 올리는 IT 산업이라든지 첨단 분야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유치될 만한 역사 문화적으로 풍부한 또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은 우리는 도농복합 도시인데 농촌의 소득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에 소멸되어 가는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고소득 농업 정책을 그 부분도 쳐서 젊은 농부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이제 시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들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초점 자체를 왜 자꾸 양적인 유지해 두느냐. 당연히 질적인 부분을 높이면 양적인 부분도 충족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충주의 비전 내지 발전 전략을 리세팅하는 작업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을 맡게 되면 그렇게 논의를 해서 바꿔야 되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나눴고요. 이제 개인적인 정치인 김경우는 스스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뭐 장점이라고 하기는 좀 남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큰 거부감은 갖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만나는 분들이 저는 이렇게 만나면은 어떻게 보면 호감을 그래도 가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가면은 반겨주시고 뭐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성향으로는 장점이 된다고 보고요. 이제 단점은 공무원 티가 이제 제가 그만둔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덜 빠진 것 같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 인사하는 각도 같은 건 잘 꼽혀지는데 이제 먼저 이렇게 살갑게 다가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직업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인이면은 먼저 다가가고 먼저 보듬어주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저를 이렇게 접하고 이런 분들이 싫어는 하지 않는데 제가 먼저 막 다가가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노력은 하는데 많이 고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나는 그런 점을 어떻게 고쳐나가겠다, 다짐을 혹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나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뭐 당 행사 같은 데 가서도 옆에 이렇게 막걸리 잔도 들고 다니면서 한 잔씩, 뭐 그런 작은 노력이지만 그런 것도 해보고, 우리 시골 경로다 가면 어머님들하고 손도 잡고 뭐 같이 밥 먹고 이제 그런 게 그렇게 하면서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뭐 그런 게 확 바뀌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좀 DNA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충주민주당 권리당원들하고 충주 시민들에게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엄중한 시기이고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놓은 민주주의가 지금 정권은 굉장히 무도한 정권이 틀림없고요. 저런 식으로 가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뭐 컨센서스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회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자꾸 파괴되고 있어서, 근데 저항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맘대로 갑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용기를 내야 되겠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떤 특정 뭐 세력이나 인물들로 인해서 망가질 수 있는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도의 시민적 성숙도가 있는 사회라고 보고, 저는 이제 우리 충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활동을 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죽지 말고 용기를 내고 살자. 그래서 이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꾸 뭐라 그럽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는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민주당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뭐 국힘당보다 좀 이류 뭐 떨어지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 이런 거가 아니고, 그거는 어떤 여건상 이 사람들이 독식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고, 아마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도 그런 능력 배양도 되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은 이제 기회가 멀지 않아 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참여하고, 우리 당원들도 많이 대가운동 지역위원회에서 합니다만은 그 당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참여하는 당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반드시 그런 이제 앞으로의 모든 큰 선거의 승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 같이 힘을 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차관님께서 민생 행보를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우리 2년 후에 지방선거도 나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 지역위원회 또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들이 우리 시정을 맡아서 충주를 발전시킬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믿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당원들 지역위원회가 노력을 해서 이제 신뢰를 얻어갈 테니까 그런 부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차관님께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충주 발전을 위해서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유튜브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